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갈등과 분열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양쪽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 이 시간에 현 사태를 짚어보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김 교수님,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12월 3일 날 밤 10시 반경이었죠. 네. 당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됐죠. 한 3시간 정도 후에 국회가 이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네. 계엄 사태 자체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슈가 전개되고 있는데 네.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창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탄핵안 통과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12월 7일 날 한 번 발의가 됐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서 무산됐었죠. 그다음에 한 2주 가까이 더 흘러서 이제 일주 후에 12월 14일 날 다시 발의가 됐고 당시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그 가세양으로서 통과가 됐습니다. 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대행 체제로 이어졌죠. 그다음 이슈는 뭐냐면 대행 체제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랬죠. 네,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6분밖에 안 계셨고, 그 이제 그 과연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는 현재도 그 마은혁 재판관 우리 강원도 고성 출신이신데,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덕수 대행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탄핵돼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체제가 들어왔죠. 최상목 대행은 두 분을 임의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려면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권에 유리하죠. 뭐 한두 명 반대하면은 네. 이제 기각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9명 전체 체제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입장이 이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주 사활이 걸린 정치적 이슈가 됐던 것이고, 세 번째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윤석열의 체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3일 날 공수처가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그 한남동 관사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경호처가 이제 체포를 말하자면 경호를 이유로 해서 막았고, 네. 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공권력 두 군데, 말하자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또는 군과 말하자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날은 포기하고 2주 정도 후에 다시 시도를 해서 이제 체포를 성공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됐냐면 윤석열 속박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이제 어떤 지기현이라는 부장판사가 아주 기발한 사실상 위법에 가깝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석방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이것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석방을 시켜버렸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첫 이제 준비 변론 기일을 열었고 이후에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죠. 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이 시점까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